그러면은 제가 좀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의 운동 부분은 그 여러 암종 중에서도 특히나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환자분들 관심도 많고 뭐 운동을 통해서 그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이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런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유방암 수술 후에 이제 어떤 불편함이 좀 생기는지, 벌써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수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재활의학과 의사가 유방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어, 어깨 관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깨 관절 구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의 약화, 수술한 팔의 근력이 약해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안 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이제 다른 통증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 특히 이제 아마 이따가 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림프 부종이 대표적인 또 합병증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팔 붓는데 운동을 해야 되느냐,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겨드랑이 막 이제 애과막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림프 혈관염이 수술 이후에 또 잘 생겨요. 굉장히 아프고 좀 불안한 증상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신경학적인 통증, 항암 치료하고 나면 생기는 신경학적인 통증들이 또 있고요. 음, 관절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마 항호르몬제 쓰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좀 뻑뻑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하시고, 또 활동하면 조금 나아지시는 경향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암 환자들이 갖는 좀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도 겪는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항암했더니 좀 인지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도 호소하시고, 체중 증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대흉근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환자분 보시면 이렇게 누워 계시고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젖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른팔은 젖혀지는데 수술한 왼쪽 팔은 잘 안 젖혀집니다. 그래서 팔을 좀 펴면 조금 더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시라고 그러면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잘 안 펴지는 부분이고요. 유방암 수술하시고 잘 생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겨드랑이 막, 애가막, 혈관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팔에 요렇게 여기가 겨드랑이고 여기가 이제 손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면은 이렇게 팔을 펴보세요 하면 요런 줄 같은 것이 요렇게 끈 같은 게 요렇게 막 보이면서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을 올리기도 좀 힘들어지고 요런 게 사실 이제 수술하고 몇 주 이내에도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굉장히 불안해들 하세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시는데, 사실은 이제 림프절 절제하고 나면은 그 어떤 그 연결돼 있던 림프 혈관이 이제 정체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림프 혈관염이라고 보는데, 사실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많이 좋아지시는데 오히려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때는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나면은 그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활동을 좀 잘 안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뭐 항암이라든지 이제 몸이 당장 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활동량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의 목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운동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방암 환자들의 대표적인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상지 기능 장애라고 통칭합니다. 어깨가 아프고 팔을 쓰기가 불편하고 뭐 발이 붓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지 기능 장애라는 문제들을 될 수 있으면 예방하고 생기면은 그걸 최소화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활동량을 좀 늘리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활동량을 좀 늘리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1번이랑 연결됩니다만 이제 스트레칭을 뭐 비단 어깨뿐만이 아니라 좀 전신적인 스트레칭도 좀 하시게 해 드려서 관절이나 근육통을 좀 줄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하면은 체력도 좀 좋아지고 피곤함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생활하실 때 활력이 좀 생기고 좀 지내시기가 좀 수월하게, 저희가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조금 옛날 사진이긴 합니다만, 이분들 다 이제 그 병원 암종 때문에 뭐 유방암 환자만 계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암종 관련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이 유산소 운동들을 하시는 모습이시고, 물론 방사선이라든지 항암 치료하는 기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시고, 이제 상지 기능 장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이나 어깨 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그 그룹 운동, 물론 코로나 전이어서 그룹이 가능했습니다만 일단 그런 운동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요거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할 때 운동량을 좀 재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맥박수를 재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산소 소모량을 재기도 하는데, 이제 고걸로 운동 능력을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운동하시면서 차면서 운동 능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실제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이제 계속 느시는 거죠.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재활 운동 부분은 계속 강조해 드리겠지만 어깨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어깨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유방암 수술을 한 부위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관절인 어깨 관절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깨가 잘 굳고, 여러분들이 보통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깨 문제가 잘 생기고 여간에서는 또 잘 낫지 않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도 항상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까지 포함해서 항상 요런 것들이 좀 균형 잡히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가 운동을 하시더라도 운동도 일종의 조합, 어떤 약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칭, 근력, 유산소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해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아 난 근력 운동만 해도 숨이 차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워낙 체력이 약하셔서 거기에 숨이 좀 차실 수 있는 거고, 각각의 운동은 목적이 좀 따로 있어서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먼저 어깨 관절 운동 스트레칭인데요. 사실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저희 서울 아산병원 그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방암 운동 요렇게 하면은 나오는 동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유방암 운동 서울 아산병원 하면 다 나오는 동작들이에요.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몇 개 정지 화면들을 좀 갖고 왔는데, 유방암 환자분들 어깨 운동 아까도 처음부터 이제 오늘 계속 강조 드릴 텐데, 어깨가 잘 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그냥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경과를 보면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운동을 권해 드리는데, 이 시기별로 하는 운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은 수술하고 처음에는 조금 과도한 운동은 좀 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 부위 뭐 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부위에서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배행량이 좀 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수술 직후에는 조금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범위를 넓혀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어깨 운동 범위가 여러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 운동만 한다고 해서 어깨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방향별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시기별로 운동이 다르고 방향별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수술하고 한 일주 정도는 좀 가볍게 하시는데 이제 방향으로서는 굴곡,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를 통증이 없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회전이라 그래서 팔을 이분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수술 부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십견이 되면 오면은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고, 그다음에 외전이라는 거는 옆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서서히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수술 이후 일주까지는 그냥 겨드랑이에서 떨어질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로 가볍게 좀 시작을 하고요. 이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마 이제 배액관도 보통 꽂게 되고 그 뒤에 한 4주까지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걸 굴곡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범위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벽을 기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원래 이렇게 180도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옆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래서 운동 범위가 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회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 뒤가 닿을 정도, 머리가 닿을 정도까지 팔을 이렇게 어깨를 젖히는 걸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 이 방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등 뒤에 이제 손이 가는 걸 내회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쪽 어깨에 손을 이용해서 자꾸 조금 범위를 늘려가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외전도 마찬가지.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잘 된 경우에는 그 팔꿈치를 건강한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범위를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는 그런 외전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 신장 운동도 유방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대흉근 단축이라는 얘기를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했던 가슴이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가슴 부위가 좀 팽팽한 느낌의 단축이 잘 옵니다. 그래서 어깨가 제 위치에 있질 않고 약간 앞으로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양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대흉근 단축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그 벽면에다가 이렇게 팔을 받치고 앞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코너에다가 양쪽 팔을 놓고 몸이 안으로 나가면서 가슴 쪽 근육을 늘리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셔서 교육받는 분들은 이런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그 봉을 가지고 운동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 팔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봉을 이용해서 운동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뭐 굴곡 방향, 외전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외회전, 내회전 뭐 이런 방향을 조금 더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유방암 수술 후 어깨 운동, 유방 재건술 후 어깨 운동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재건술을 하지 않은 분들과 재건술을 한 분들은 운동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재건술을 하신 분들은 초기 2주까지는 조금 운동 범위를 더 제한합니다. 보건술한 부분이 좀 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서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차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스트레칭 요거는 이제 암 환자 재활 운동이라 그래서 뭐 반드시 유방암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스트레칭 전신 동작을 포함해 놓은 게 이제 암 환자 재활 운동이라는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뭐 일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한번 동영상 틀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종양이 지금 있든 없든 간에 뭐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스트레칭 동작이어서 손목, 그다음에 고개, 그다음에 옆구리, 그다음에 허리 스트레칭, 기본적인 동작들이에요. 전신 동작. 그다음에 엉덩이 쪽 스트레칭, 가슴 쪽 스트레칭.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향입니다만 지금 전신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
허벅지 스트레칭,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세라밴드를 좀 이용해서 스트레칭, 수건 등을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나와 있지만 보건술 하신 분들은 이런 동작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엎드린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근력 운동도 이거 뭐 지금 꼭 뭐 유방암 환자분만에 국한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시중에서 이런 탄력 밴드, 세라밴드 같은 거 뭐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스클럽에 꼭 가야만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탄력 밴드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밴드의 색깔을 가지고 운동 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점차로 늘려가면 되고요. 굴곡 운동은 아까 스트레칭 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데, 요거에 이제 저항을 세로 밴드로 좀 주고 이렇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겠고, 외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그다음에 외회전도 방향을 아까 생각하시면 스트레칭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회전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주변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환자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게 헬스클럽에 가서 하는 거는 좀 어떻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안 될 건 없습니다만, 그 보통 저희가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뭐 PT를 받으시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제 트레이너가 운동 강도를 정할 때 좀 그 운동하시는 분이 좀 적당히 힘들 정도의 부하를 주진 너무 편해요 뭐 이럴 정도로 운동을 이렇게 강도를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더 이렇게 운동 강도를 주는데, 그 제 생각에는 유방암 수술하신 분은 그런 일반인과 동일한 프로토콜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림프절 절제술 범위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는데, 그 림프절 절제 범위가 많은 경우에는 그 부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보통 일반적인 헬스클럽에서의 그런 프로그램 조금 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도를 낮춰서 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전은 이제 어깨를 뒤로 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전은 이제 안쪽으로 모으는 거고, 이제 이런 동작들을 방향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 운동도 이제 전신 운동으로 포함을 해놨는데, 무릎을 편다든지, 무릎을 구부린다든지, 측면 외전, 그다음에 고관절 굴곡, 그러니까 방향별로 근력 운동을 세라밴드로 다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근력 운동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짐볼, 뭐 이것도 역시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데, 짐볼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코어 운동들을 좀 할 수 있어요. 허리랑 둔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근력 강화 운동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복부 운동이라 또 하복부, 상복부 이렇게 나눠서 동작들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동은 각각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말씀드렸고, 근력 운동 특히 이제 세라밴드 꼭 헬스클럽에 가서 기구나 무게를 드는 거가 아닌 이제 그 근력 운동을 탄력 밴드로 하는 걸 말씀드렸고, 유산소 운동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숨이 차게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기에는 조금 힘든 정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면 좋다, 이렇게 보통 권장을 하고, 강도가 뭐 보통 약간 좀 숨차다, 힘들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걷거나 뭐 스태퍼나 실내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겠고,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질문 혹시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환자가 유방암 환자들이 같은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뉘는데, 만약에 지금 수술 전이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크게 제한은 없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이후에는 시기별로 운동의 범위가 좀 정해지고, 보건술이라면은 조금 더 동작의 제한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별, 그다음에 시기별의 차이가 있고, 또 고려할 것이
항암 중이냐 방사선 치료 중이냐에 따라 조금 또 고려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텐데 특히 또 뭐 혹시라도 진행암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뼈가 약해져 있는 부분에 대한 골절은 항상 또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혈소판인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하실 때는 그 여러 혈액 수치들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 항암제 종류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고런 특징이 있는 항암제를 쓰실 때는 특히 이제 항암제 사용하고 첫 주 정도 요런 수치 변동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는데 너무 낮은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 당연히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소판이라는 게 이제 출혈을 너무 낮으면은 뭐 출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따라서 3만 미만이면은 이렇게 저항 운동 같은 것들을 보통은 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럴 때 운동을 과하게 한다? 이거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우리 보통 빈혈과 관련된 수치인데 요것도 너무 낮으면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정도의 운동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뭐 내지는 이런 좀 평소 본인이 겪지 않았던 증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수치도 참고가 되겠고 항암 중에는 이제 백혈구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염 우려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백혈구 수치도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되겠고 방사선 치료 얘기를 좀 사실은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섬유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뭐 영어로 이제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고 나면은 어떻게 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제일 좋기는 방사선 치료할 때 그런 스트레칭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미리 조금 예방하는 거를 좀 훨씬 더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 시작하시면은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시작하게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시 주의사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냥 의욕만 가지고 너무 시작을 무리하게 하면은 득이 되는 것보다는 탈이 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낮은 강도로 시작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뭐 상지하지 아까 하지도 말씀드린 거는 좀 항상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무리한 운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하시는 게 좋고 수술 전 생각을 너무 하시면서 그때 운동을 바로 하려고 한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운동 강도를 낮춰서 시작하시는 게 좀 좋고 이 얘기는 아마 또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림프 부종이 있을 때 운동은 특히나 운동을 잘못하면 팔이 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 조절의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박 제품을 사용하고 하는 운동이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운동, 너무 과함이 필요하고 과한 운동은 득보다 실이 좀 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맞추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통적인 자료들 가지고 너무 그 저기 운동을 조금 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서 항상 요런 공통 자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별화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한테 과도하지 않은가 요런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